형부 너무 커요. 미칠 것 같아요. 처제 나도 너무 미칠 것 같아. 너무 꽉 조여. 형부 너무 좋아요. 더 쪼여줄게요. 이건 농담도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야간 근무 나간 그날 밤 거실에 깔린 요가 매트 위에서 형부와 처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 들어온 여동생. 그들은 분명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아내 몰래 매일 처제와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작은 사소한 설렘이었습니다. 레깅스 하나, 브래지어 하나 없이 흐르던 그 아침의 요가. 그 끝은 한 가정의 파멸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아실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서로를 갈망했는지를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막장의 끝을 밝혀줄 유일한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한진우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54세 나이가 만든 주름들이 이마와 눈가에 깊게 자리 잡았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공허함은 넥타이를 매는 손길이 무거웠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 28년의 결혼 생활. 모든 것이 무미건조한 일상의 연속이었어요. 여보, 나 출근해요. 현관에서 들리는 미정의 목소리에 진우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고쳐매며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정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녀의 간호사 유니폼은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둘 사이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병원에서의 교대 근무로 서로 얼굴 보기 힘든 날들이 계속되면서 둘은 어느새 같은 공간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겨진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 소리는 그저 배경음일 뿐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발신자 표시엔 아내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은채가 오늘 우리 집에 온대. 이혼하고 재산 문제로 당분간 갈 곳이 없다네. 처제가 갑자기 응, 내가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지수방도 비어 있잖아. 대학 보내고 빈 방 그대로니까. 괜찮지?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제 은채는 결혼식 이후 몇 번 본 적 없는 사이였어요. 그나마도 명절에 잠깐 마주치는 정도였죠. 필라테스 강사였던 것만 기억났습니다. 그래 뭐 상관없어. 통화가 끝나고 진우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건, 그것도 잘 모르는 처제와 함께 산다는 건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아내와도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않는 집안이었으니 한 명이 더 들어온다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테였죠. 오후 5시 초인종 소리에 진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우의 기억 속 은채와 눈앞의 은채 사이의 간극에 당혹감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본 은채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지금 눈앞의 은채는 형부,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하는 은채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건강미 넘치는 몸매가 단번에 눈에 들어왔어요. 요가 강사라는 직업답게 균형 잡힌 몸매와 맑은 피부가 첫인상이었습니다. 아, 그래. 들어와. 진우는 어색하게 문을 열어주며 은채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백팩 하나가 전부였죠. 언니는 아직 병원이죠? 응, 오늘도 야근이야. 은채를 지수의 방으로 안내하며 진우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에서 오는 작은 설렘 같은 것.
진우는 그 감정이 단지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잠들기 어려웠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낯선 여자가 자고 있다는 사실이 의식되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아내의 동생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진우는 알 수 없었지만 일상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진우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빛이 없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28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밤 근무 후 아직 돌아오지 않았군요. 침대의 반쪽은 여전히 차갑고 비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수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숨소리와 함께 고요한 움직임이 느껴졌죠. 조심스레 거실로 내려가 보니 은채가 거실 한가운데에서 요가 매트 위에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은채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어요. 진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채는 진우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깊은 호흡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레깅스는 그녀의 다리 라인을 따라 완벽하게 밀착되었고 헐렁한 티셔츠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은은하게 움직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죠.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진우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은채가 다운독 자세를 취하는 순간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소리에 은채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형부. 일어나셨어요? 죄송해요. 소리내서. 은채는 미소를 지으며 자세를 풀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도 이제 일어났어. 진우는 애써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은채는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요가 매트 위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해요. 몸이 굳으면 안 되니까요. 형부도 같이 하실래요? 건강에 정말 좋아요. 진우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54세 몸으로 요가라니 상상만 해도 우스웠어요. 난 이제 출근 준비해야 해. 부엌으로 향하며 진우는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내내 거실에서 들려오는 은채의 호흡 소리와 움직임이 신경 쓰였어요. 눈을 감아도 방금 전 본 은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서도 진우는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어딘가에 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쓰는 중에도 자꾸만 아침에 본 은채의 모습이 떠올랐죠. 스스로에게 그건 단지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이라고 변명했어요.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것뿐이라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오셨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은채는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으며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요리 몇 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준비한 식사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가 야근이라고 해서 형부랑 저랑 먹으려고요. 별거 없지만 드셔보세요. 진우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은채의 얼굴은 아침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요가 강사하고 있다고 들었어. 네, 프리랜서로요. 이혼하고 나서 스튜디오를 그만두고 개인 레슨만 하고 있어요. 진우는 은채의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야? 네. 재산 분할 문제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스튜디오까지 가져가려고 해서요. 은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진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다행히 은채는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요. 형부는 회사 일은 어떠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대화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은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진우는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어요. 나이 54세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그저 호기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위험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금기된 유혹의 시작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은채가 오기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은채의 요가 소리,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가득한 그녀의 존재감. 진우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은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정은 변함없이 교대 근무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끔 퇴근해서 돌아와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서먹해졌고 진우는 그것에 대한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아침, 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면도를 더 꼼꼼히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애프터 쉐이브도 꺼냈었죠. 형부, 커피 드세요? 문 밖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은채는 요가를 마치고 가볍게 땀이 배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환한 미소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진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은채의 손이 자신의 손에 스치는 느낌에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은채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커피를 마시며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가 입은 요가복은 어제보다 더 밀착된 듯 했습니다. 진우는 눈길을 돌리려 했지만 자꾸만 은채의 모습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오늘은 수업이 몇 개나 있어? 오전에 2개, 오후에 1개요. 형부는 오늘도 늦게 퇴근하세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아. 그럼 저녁에 뭐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채의 말에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저 친절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죠. 사무실에서도 진우의 마음은 집에 가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은채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동료들과의 점심 식사 중에도 그녀가 준비한 아침 식사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한 부장,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연애하는 거 아냐? 동료의 농담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났나 봅니다. 억지로 웃으며 대화를 돌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녁 약속대로 일찍 퇴근한 진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채의 요가 수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듯 했어요. 진우는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업 힘들었어? 네, 오늘은 초보자 클래스라 설명을 많이 해서요. 목이 좀 아프네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은채에게 건네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도 은채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고마워요, 형부. 은채는 물을 받아 마시며 진우의 옆에 앉았어요. 그녀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샤워한 듯 머리카락에서는 샴푸 향이 났죠. 진우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그냥 배달시켜 먹자. 진우의 말에 은채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진우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어요. 배달 음식을 기다리며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별것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채의 웃음소리가 진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음식이 도착하고 두 사람은 맥주를 한 캔씩 따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어요. 은채의 얼굴이 술 기운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형부는 언니랑 어떻게 만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학 때 소개팅으로 만났어. 벌써 30년 가까이 됐네. 행복하셨어요? 은채의 눈이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진우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당연한 대답을 해야 할까? 잠시 망설인 후 진우는 진심을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진우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저도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죠.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위험한 불장난이었죠. 하지만 이미 진우의 마음은 그 불꽃에 이끌려가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었습니다. 주말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었지만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는 그가 늦잠을 자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몸을 일으켜 앉아 시계를 확인하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일어나 병원으로 출근한 상태였죠. 주말에도 근무가 있다며 어제 저녁에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진우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익숙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은채가 요가 매트 위에서 아침 루틴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밀착된 검은색 레깅스와 짧은 크롭탑을 입고 있었어요. 등을 구부리는 자세에서 그녀의 매끈한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 형부. 일어나셨어요? 은채는 진우를 발견하고 자세를 풀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짝 땀에 젖은 그녀의 얼굴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진우는 갑자기 목이 말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응,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났네. 언니는 아침 일찍 출근하셨어요. 오늘도 응급실 당직이라고 하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은채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요가 자세로 몸을 구부리는 그녀의 유연한 몸매, 땀에 젖은 이마, 그리고 짧은 상의 아래로 드러나는 매끈한 복부. 진우는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부, 커피 주세요. 은채가 요가를 마치고 진우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그녀의 채취가 진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땀과 은은한 향수가 섞인 향기였어요. 진우는 은채에게 커피를 건네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계획 있어?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형부는요? 나도. 그냥 집에서 쉬려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은채의 눈동자 속에서 진우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침묵 속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그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뭐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 좋아. 은채는 샤워하러 방으로 들어갔고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은채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은채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편안한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렸어요. 진우는 그녀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소파에서 지켜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집안에 감돌았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은채가 제안했습니다. 형부, 영화 볼래요?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재밌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채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어요. 좀 이른 시간이지만 괜찮죠? 그래, 주말이니까. 맥주를 마시며 영화를 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소파 양쪽 끝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새 중앙으로 모여 있었어요. 진우는 은채의 향기에 취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옆에 앉은 은채의 존재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 캔, 두 캔. 맥주가 거듭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어요. 영화 속 로맨스 장면이 나올 때 진우는 은채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진우는 목이 마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부, 가끔 외롭다고 느끼세요? 갑작스러운 은채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맥주의 영향인지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외롭지.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더 그래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은채는 손을 빼지 않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처제, 형부,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은채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짧은 키스였지만 둘 사이에 금지된 선을 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은 다시 격렬하게 키스했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진우의 손이 은채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의 손은 진우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진우도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진우의 말에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영화는 여전히 배경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우의 손이 은채의 티셔츠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매끈한 피부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은채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진우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나 은채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진우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금기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은채의 향기, 그녀의 숨결,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이 진우를 사로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은채의 피부를 비추었습니다. 진우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요가로 단련된 그녀의 몸은 완벽했습니다. 은채도 마찬가지로 진우의 몸을 탐험하듯 손길을 옮겼어요. 두 사람은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죄책감은 없었어요. 오직 서로를 향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오랜만에 진정한 열정을 느꼈어요. 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졌어요.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빠져드는 감각만이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는 감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기의 선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발을 디뎠어요. 토요일의 열정적인 미래 이후 진우와 은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은채의 방에서 3번이나 사랑을 나누었어요. 처음엔 격렬하고 절박했고 두 번째는 더 깊고 느리게 세 번째는 서로의 몸을 충분히 탐험하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웠습니다. 형부 너무너무 커요. 쌀 것 같아요. 은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처제 너무 꽉 조여 미칠 것 같아.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감정의 샘이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진우는 자신의 나이 54세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정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 피곤하다며 안방에서 잠든 사이 진우와 은채는 부엌에서 서로의 손을 살짝 스치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에 언니 야근이에요. 은채의 속삭임에 진우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도 같은 기대감이 반짝였어요. 그날 저녁 미정이 출근하자마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기다리느라 미칠 것 같았어. 진우의 말에 은채는 웃음 지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진우의 입술을 덮쳤습니다. 옷이 하나둘 벗겨지고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어요. 거실의 불빛 아래 은채의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모든 곡선을 손끝으로 느끼며 천천히 사랑했어요. 월요일 진우는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서류 작업 중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은채의 모습뿐이었어요. 은채의 몸, 그녀의 숨결, 그리고 그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의 표정까지. 진우는 회사에서 조용히 시계만 바라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상사에게 처음으로 조기 퇴근을 요청한 진우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당직이라 집에 없었어요. 진우는 뒤에서 은채를 안아 그녀의 목덜미에 입술을 맞췄습니다. 형부, 요리 망치게요. 하지만 은채의 몸은 이미 진우의 품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돌려 진우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키스는 깊어졌고 진우의 손은 은채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의 불은 꺼졌고 요리는 잊혀졌습니다. 형부, 설마 여기서 넣으려고요? 응, 지금 당장 해야겠어. 부엌 조리대 위에서 두 사람은 또 한 번 격정적인 사랑을 나눴어요. 은채의 레깅스는 발목에 걸린 채로 진우의 셔츠 단추는 절반만 풀린 상태였습니다. 너무 급했어요. 서로를 향한 욕망이 이성적인 생각을 모두 밀어냈습니다. 우리 미쳤나 봐요. 사랑을 나눈 후 은채는 진우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진우는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날 미치게 만들어. 그 주 미정의 야근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의 미래도 계속되었어요. 안방에서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지만 집안 곳곳이 두 사람의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 부엌 조리대, 심지어 베란다의 작은 테이블 위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탐험했어요. 수요일 밤 진우는 은채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진우가 들어오자 은채는 미소 지으며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뭐 읽고 있어? 여행 에세이요.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책이에요. 언젠가 같이 가볼까? 진우의 말에 은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밤을 보냈어요. 마치 이 관계가 언젠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사랑은 평소와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천천히 마치 서로의 영혼까지 닿으려는 듯이 은채의 침대는 그들의 세계가 되었고 방 밖의 현실은 잠시 잊혀졌습니다. 형부 사랑해요. 은채의 속삭임에 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무게를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목요일 미정은 여전히 바쁜 일정으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우와 은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진우가 샤워하는 동안 은채는 살며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부, 저도 같이 씻어도 될까요? 그녀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샤워 붓으로 끌어들였어요. 물줄기 아래서 두 사람은 또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두 사람의 몸을 적시는 동안 그들의 열정도 더욱 뜨겁게 타올랐어요. 형부,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은채의 질문에 진우는 대답 대신 깊은 키스로 응답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다가 문득 시선이 마주쳤어요. 더 이상의 영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진우는 은채를 안아들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지금까지 넘지 않았던 마지막 경계였습니다. 형부, 아무리 그래도 여기서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언니 없잖아. 아내의 침대 위에서 진우와 은채는 가장 격렬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 자신들만의 세계를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진우는 은채의 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은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듯 소리내어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 오빠, 은채야.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영혼의 만남 같았습니다. 진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을 모두 되찾은 듯 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느낌, 그리고 사랑한다는 느낌.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은채의 말에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현실이 그들을 덮칠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정이 이틀간의 당직을 마치고 돌아온다는 소식에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은채의 방에서 사랑을 나눴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서로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듯이 진우는 은채의 몸을 하나하나 기억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목선, 어깨의 곡선, 허리의 굴곡, 그리고 그녀만의 향기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전부야. 진우의 말에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계 초침은 계속해서 돌아갔고 미정이 돌아올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깊은 키스를 나누며 서로의 체온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형부와 처제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사랑해요, 진우 오빠. 나도 사랑해, 은채야. 미정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직전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비밀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6장.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세 사람 사이를 감돌았어요. 미정은 평소와 같이 무심한 듯 보였지만 가끔씩 진우와 은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진우는 미정이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불안했어요. 은채 역시 언니 앞에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진우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은채를 몰래 바라봤어요. 그녀는 거실에서 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유연한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는 은채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진우는 그녀의 모든 곡선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커피 한 잔 더 할래? 미정의 목소리에 진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미정이 부엌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의심? 아니면 단순한 피로감? 아, 응. 고마워. 진우는 커피를 받아들며 아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미정은 평소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무표정함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야, 너 요가 학원은 어떻게 됐어? 아직 재산 문제 해결 안 됐어? 미정의 질문에 은채는 요가 자세를 풀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변호사가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당분간 여기 있어야겠네? 네. 언니가 불편하면 다른 곳을 알아볼게요. 미정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물어본 거야. 오빠도 내가 있어서 덜 심심할 테니까. 그 말에 진우와 은채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둘 다 미정의 말이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급하게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저녁 먹고 들어올 거야. 미정의 말에 진우는 신문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채도 요가 매트에서 미정을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단둘이 남게 된다는 것. 응, 알았어. 친구 누구 만나? 그냥 간호사 동기들.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서. 미정은 무심한 듯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우와 은채는 다시 한번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은채의 눈에는 기대감과 함께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 미정이 집을 나간 직후 진우와 은채는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동안 미정의 존재가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을까요? 무슨 뜻이야? 언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미정은 원래 표정이 없어. 항상 저런 말투야. 그래도 불안해요. 진우는 은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진우의 코끝을 자극했어요. 일주일간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진우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밖에 나갈까? 데이트하자. 진우의 제안에 은채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그동안 두 사람은 집안에서만 만남을 가졌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아는 사람 만나면 멀리 가자. 여기서 좀 떨어진 곳으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은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설렘이 떠올랐어요. 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첫 데이트를 앞둔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의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려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와, 바다가 너무 예뻐요. 은채는 신이 난 아이처럼 바다를 향해 달려갔어요.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진우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미정의 존재가 두 사람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연인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행복해요. 은채의 말에 진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어요. 진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요. 나도 행복해.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야.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은채의 눈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다가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은채는 진우의 팔에 기대어 걸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만약, 우리가 만약, 진우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은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 진우는 그녀를 더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이런 말에서.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어요. 진우는 문득 자신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미정을 떠나 은채에게로 향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탐닉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의 이동이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은채의 물음에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여기 있자. 두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어요. 은채는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은 잠시나마 현실을 잊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우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직 미정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왔어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은채의 말에 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키스에는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욕망이 아닌 더 깊고 진실된 감정. 나도 정말 행복했어. 오랜만에 진짜 내가 된 것 같았어.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없이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진우와 은채는 급하게 손을 놓고 거리를 두었어요. 오빠, 은채야. 아직 안 잤네. 미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정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무심함이 아닌 날카로운 관찰력이 깃든 눈빛이었어요. 모임은 어땠어? 별로였어? 일찍 끝났어.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진우와 은채를 번갈아 훑었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너희들은 뭐 했어? 아, 그냥 영화 봤어요. 은채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우는 불안한 시선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영화? 무슨 영화? 그냥 로맨스? 은채의 대답에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깃들었어요. 로맨스라. 오빠가 로맨스 영화를 봤다고? 진우는 불편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미정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은채도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냥 채널에 하길래 본 거야. 그래. 근데 왜 얼굴이 그래? 둘 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미정의 말에 진우와 은채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향했어요. 피곤하니까 먼저 자야겠다. 그녀가 방문을 닫자마자 진우와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균열의 전조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형부, 불안해요. 나도. 진우는 은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더 조심해야 했어요. 미정이 이미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끝낼 수는 없었어요.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봐요. 은채는 작게 속삭이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행복과 불안,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진우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채가 주는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집안에 어둠이 내렸고 세 사람의 방에는 각자의 불안과 의심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찼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진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말 내내 미정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현관에서 은채가 건넨 우산을 받으며 미정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형부, 우산 가져가세요. 비 온다고 했어요. 고마워.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오후 은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부, 언니가 이상해요. 어떻게? 제 방을 뒤진 것 같아요.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핸드폰도 살펴본 것 같고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정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조심해. 오늘 정말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내일 얘기하자. 네. 형부, 불안해요. 나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저녁, 진우는 정말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은채와 미정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빗속을 걸으며 은채가 준 우산을 폈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어요. 조용히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늦었네. 응, 회식이 길어져서. 정말 회식이었어? 진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야 물론. 거짓말 그만해. 미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다 알아.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언제부터? 미정아. 언제부터였어? 내 동생과? 그때 은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거실에 서 있었어요. 언니, 넌 말 안 해도 돼. 이미 다 봤으니까. 미정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진우와 은채가 해변에서 키스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친구가 우연히 봤대. 처음에는 내가 착각했겠지 했어. 하지만 집에 와서 살펴보니 모든 게 이상했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홈캠도 설치했어. 거실에. 진우와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이 모든 것을 봤다는 말이었어요. 미정아,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내 눈으로 다 봤는데. 은채가 울며 다가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미정의 손이 은채의 뺨을 쳤어요. 은채는 충격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을 가져갈 수 있어? 넌 내 동생이잖아. 미정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진우는 미정을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넌 더 최악이야.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내 동생과.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어요. 진우와 은채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정아, 제발. 나가. 둘 다 당장 나가. 미정은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는 은채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뺨에는 미정의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자. 미정이 진정되면. 하지만 진우의 말은 공허한 위로에 불과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은 폭로되었고 이제 세 사람 모두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은채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잘못이었어요. 그가 선을 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새벽녘 진우는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미정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채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침이 밝아오자 미정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짐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할 말 없어.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야. 서명해.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끝날 줄은 몰랐어요. 미정아, 너무 성급하게. 성급해? 내 남편이 내 동생과 바람 피운 게 얼마나 됐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은채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모든 책임을. 둘 다 책임져. 이제 너희 둘이나 잘 살아. 난 더 이상 관심 없어. 미정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따라갔어요. 미정아, 제발 진정하고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진우는 미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28년이면 충분했어. 난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아. 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우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녀의 짐은 이미 다 쌓여 있었습니다. 형부, 저도 가야 할 것 같아요. 은채야, 가지 마. 이제 우리,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언니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은채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진우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시작하자.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럴 수 없어요.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아요. 은채는 진우의 손을 떼어내며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진우는 말없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은채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갈 때라도 있어? 친구네 잠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은채는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진우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 넓고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어요. 미정의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변호사를 통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채에게 수십 번 전화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빈집을 돌아다니며 진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습니다.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이 한심했어요. 은채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가 쓰던 요가 매트가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은채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진우는 미정과 정식으로 이혼했습니다. 집은 그에게 남겨졌지만 재산의 절반은 미정에게 돌아갔어요. 은채의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진우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은채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녀는 남부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요가 수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진우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보니 은채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나고 진우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의 열정은 찾을 수 없었어요. 밤이면 여전히 은채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짧았던 행복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어느 저녁 진우는 은채가 남긴 요가 매트를 거실에 펼쳤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하던 것처럼 진우도 매트 위에 앉아 깊은 호흡을 시작했어요. 은채가 가르쳐준 대로 한 자세 한 자세를 따라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은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진우는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채가 남긴 요가복을 손에 꼭 쥐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랑했어. 정말로. 진우의 속삭임이 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짧았던 행복의 순간들은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금기의 선을 넘었던 그 열정적인 나날들,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실수들.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요가 매트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상처도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요가 매트 위에서 진우는 마지막으로 은채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